문제 푸는 요령에 대한 내용으로서 판매 목적 이 말 나왔으면 그때는요 종합소득세 과세다. 그 내용 조심하시라고 적어놨어요. 한 장짜리니까는 얼마 안 되게 보이겠으나 이 한 장짜리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요 거의 기본서에서 80%는 알아요. 이걸로서 문제 풀면 거의 한 16문제 중에서 10문제 정도는 풀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이제 이 볼 때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내용 이렇게만 나왔다면, 자 부동산 이렇게만 나왔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대로 사용 목적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부동산 나왔으니까 부동산은 토지 건물에 대한 내용이 부동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토지 건물 또 토지 건물에 대한 내용은 형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해봅시다. 반대로 형체 없는 건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왜? 부동산이 형체 있는 거니까요. 그럼 반대로 형체 없는 거 없을 무자 형체 채자 해가지고 무체재산권은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무체재산권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러 가지 있겠으나 뭐 특허권, 의장권, 실용실황권 이렇게 여러 가지 있겠으나 그 중에서 3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업권, 광업권, 영업권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일로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하였으니까 준부동산은 들어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학교에서 배웠던 준부동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에 대한 일로서 시험에서 몇 번 나왔냐. 이 간단한 내용이 시험에서 5번인가 6번 나왔어요. 여기서 영어권에 대한 내용이 3번인가 출제했고 기계, 장비에 대한 내용이 1번 출제했고 판매 목적이란 글자가 있는 문장에 대한 내용이 2줄로서 2번 출제입니다. 이런 일로서 이제 풀면은 당연히 문제는 풀릴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에는 부동산 권리가 포함돼요. 여기서 부동산에 부동산 권리가 왜 포함되겠는가? 포함된 원인에 대한 내용은 민법서 배웠던 내용 상기하시면 돼요. 민법서 배울 때 용익 물건 배웠죠. 용자가 사용할 용, 익자가 수익익, 사용되는 물건이니까 부동산 권리가 부동산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부동산 권리에 대한 내용이니까 지상권 사용됨으로써 포함된다. 전세권도 사용되는 거니까 포함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하나 조심하실 점 지역권이에요. 지역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역권은 왜 들어가지 않냐면요. 민법서 배웠던 내용을 상기하시면 돼요. 민법서에 배웠을 때 지역권은 소유권과 별도로 팔 수가 없다겠어요. 소유권과 별도로 팔 수 없는 거니까 지역권은 들어가지 않는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 볼 때 양도에 대한 내용이 여가 팔다죠. 팔다. 그럼 여기서 지역권을 팔다? 말이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지역권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권에 대한 내용인데 임차권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민법 내용과 같이 연결시켜 볼 때 민법에서 임차권에 대한 내용은 법적 권리가 아니라 경제적 권리라고 나옵니다. 그럼 경제적 권리는 등기를 행해줘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를 행해줘야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 임차권 앞에는 꼭 등기된 이 글자가 붙어야 돼요. 만약에 임차권 앞에 등기된 글자가 붙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상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 내용으로서 아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아시라고 거기에 한 장짜리에서 아까 오른쪽 보시면 문제 푸는 요령 나온 거 있죠. 거기에서 보세요. 거기에서 볼 때 지역권은 과세 상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라는으로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임차권 앞에는 꼭 등기된 글자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등기된에다가 밑줄을 쳐놨죠. 등기된 이 말이 있었다는 것으로서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 권리에 대한 내용이 부동산 권리에 포함되는데 이 부동산 취득 권리에 대한 내용은 글자 그대로예요. 글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이니까 당연히
아파트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 뜻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뜻은 알 필요 없고 아는 것은 분양권, 입주권, 취득 권리니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채권입니다. 채권에 대한 이로서 일반적으로 채권 앞에는 상환 글자가 안 붙어요. 상환 글자 없다 하더라도 만기 때 현금으로 상환받는다는 것을 초등학생도 유치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채권 앞에는 상환 글자가 안 붙이는 건데 여기는 특수하게 상환자가 붙였어요. 채권 앞에 상환 이렇게 있다는 것은 만기 때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앞에가 토지 나왔으니까 토지로 상환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토지 상환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만기 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부동산 취득 권리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여기 따라서 구별점을 찾아냈네요. 채권 앞에는 상환이란 글자가 있으면서 부동산 나왔으면 부동산 취득 권리, 채권 앞에 상환 글자가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나왔으면 이때는요 현금 취득 권리로서 포함되지 않는다. 이 내용으로서 구별하시면 돼요. 그러면 금방 구별됩니다. 한번 해볼 때 토지 보상 채권은요 현금 취득 권리로서 포함되지 않는다. 또 주택 채권에 있으면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주택 상환 채권, 또 주택 상환 사채, 상환자 있죠. 이러니까 이건 포함이 된다. 이런 일로서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런 일로서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리을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 상태에서 양도할 수 있는 권리. 자 여기에서 계약금만 지급 상태에서 부동산 양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은 의미적 내용으로서 아파트 분양 당첨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분양 당첨됐으면 계약금 지급함으로써 그 아파트를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죠. 이건 아파트 분양 당첨의 의미다. 아파트 분양 당첨이니까 부동산 취득 권리에 들어갑니다. 이제 문장에서 계약금만 지급 상태에서 부동산 양도할 수 있는 권리 나왔다면 부동산 취득 권리에 해당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주식에 대한 내용인데 주식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여러 가지 있겠으나 거기서 간결하게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문제 풀기 쉽게 볼 때 먼저 여기에 대한 세법을 봅시다. 이 세법이 부동산 세법이죠. 주식이 아니에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간결한 것만 알고 나머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버리시면 돼요. 그럼 여기 간결한 내용으로서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만 과세하지 않고 나머지 주식 글자 있으면 다 과세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 상장법인 하면은요 코스닥, 코스피를 말합니다. 그리고 소액주주가 개미군단이에요. 여러분들이 코스닥, 코스피에 대해서 주식 거래했을 때 양도소득세 납부해 이렇게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주식 거래 할까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증권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만 과세하지 않고 나머지 주식 글자 있는 건 다 과세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해외 주식 어떨까요? 과세로 되겠죠. 비상장 주식도 과세. 상장법인의 대주주 과세. 대주주에 대한 내용에 숫자가 있어요. 근데 그 숫자에 대한 내용 시험지에서 맞게 적어질 거니까 외우지 말란 뜻입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만 과세하지 않고 나머지는 과세다. 이렇게 아시면 되죠. 그리고 기타 자산. 기타 자산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에 대한 내용과 주식이 합치됐기 때문에 기타 자산 이렇게 칭하는 건데 그 내용은 모르셔도 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볼 때에 1번 보니까요. 여기서 거기 약간 갈라겠더니 숫자 나오면서 글자가 주식 글자가 딱 보이죠. 주식 나왔으니까 이거 뭐예요? 과세. 이 숫자는 시험지에서 맞게 적어져요. 이게
기본서에서 적어진 것이 특정 주식이라고 적어져요. 특정 주식에 대해서 볼 때도 여기에 대한 내용의 글자에 대해서 많이 적어질 건데 보니까 주식 글자 나오죠. 글자 보자마자 양소세, 과세 이름 되고요. 또 특정 업종의 휴양업 법인의 주식 이 내용이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여기 휴양업에 속하는 법인들 다 적어져 있어요. 맞게 적어져요. 그런데 또 여기에 숫자 그 휴양업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한 비율에 대한 내용의 숫자 80% 맞게 적어져요. 그럼 이거 알 필요 없죠? 알 필요 없고 보니까 뭐가 적어졌어요? 주식 적어졌죠? 그럼 이 글자 보자마자 양소세,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3번에 대한 것서 특정 시설물의 이용 회원권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서 한 문장으로서 7줄로 적어져요. 근데 그 7줄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를 이용하시면 돼요. 어떻게 적어졌냐면 특정 시설물의 명칭은 따지지 않고 시설물의 명칭은 따지지 않고 일반인보다 싸게 베타적으로 회원 형태로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주식 형태로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적어지는데 거기에서 시설물의 명칭은 따지지 않는다 했어요. 그 내용을 이용해가지고 시설 명칭은 따지지 않는다 했으니까 시설물이 어떻게 글자로 나오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말고 문장 안에가 이용 글자 있으면 이용 글자 보자마자 양소세, 과세, 대상물 하시면 돼요. 또 이용 글자 없더라도 회원권 글자 있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양소세, 과세, 대상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급 사교장을 일반인보다 베타적으로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나왔어요. 포함이 된다. 이용자 있잖아요. 해당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 콘도미니엄 회원권, 골프 회원권 해당되겠죠. 그럼 주주 회원권은요? 믿으세요. 되니까요. 주주 회원권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끝에가 회원권 글자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이축권. 지금 여기에서 볼 때 저는 영업권과 이축권에 대한 내용의 뜻이 어떤 뜻인지 저는 몰라요. 모르고 아는 것은 형체만 만들어주면은 양소세, 과세 대상물이다. 이것만 압니다. 형체 만든 것은 간단해요.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부동산과 함께 그랬으니까 거기에서 부동산이 형체가 있는 거니까 함께란 말을 써줌으로써 더불어서 형체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아는 것은요. 영업권, 이축권 뜻은 알 필요 없고 아는 것은 영업권, 이축권 앞에 함께란 단어가 있다면 양소세, 과세 대상물이다. 이 함께 앞에 있는 고정자산, 부동산 권리 이 글자를 또 다 맞게 적어져요. 어차피 부동산 세법이니까요. 맞게 적어지니까 그 내용 알 필요 없이 영업권과 이축권 나왔을 때 함께란 단어가 있으면 형체가 만들어짐으로써 양소세, 과세 대상물. 그럼 반대로 반대로 함께란 단어가 없어요. 없다면 그때는요. 무채, 재산권, 형체가 없는 권리로서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일로서 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예로서 볼 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보니까 이축권 나왔네요. 가액을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 여기서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은 감정평가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적을 필요 없어요. 시험에서 맞게 적는 건 뭐하러 이걸 적습니까? 그걸요. 적을 필요 없고요. 이런 뜻이구나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럼 여기에서 이축권 나왔어요. 나왔고 가액을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별도 평가하여 신고한 경우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여기에서 이 글자에가 함께 글자 있어요? 없죠. 없으니까 끝말 어때요? 제외.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이제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은 짧게 알 수 있는 것은 영업권과 이축권 단어가 있었을 때 함께란 글자가 있으면 양소세, 과세, 대상물 없으면 형체가 없는 권리로서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일로서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신탁 수익권의 양도. 이 신탁 수익권의 양도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게 3년 전에 신설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와 더불어서 신설된 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는 양도를 보는 경우고요. 하나는 또 양도를 보지 않는 경우 해가지고 이게 신설이다요. 두 개가 신설됐어요. 그러니까 두 개 신설됐으니까 이제 이 내용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앞의 내용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보게 되면 그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여기서 단어를 찝어줄게요. 보니까 한 문장으로서 지문이 엄청나게 길죠. 실질적으로 세법 시험은 법정 내용 그대로 나와요. 법정 내용 그대로 나오니까 한 문장에 대한 내용이 어떤 지문은 7줄 된 것도 있어요. 또 거짓말 좀 보태서 속줄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문이 길어가니까 빨리 단어를 찾을 줄 아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볼 때 유탁자와 수탁자 간 신인관계에 기하여 유탁자의 자산의 신탁 설정되고 먼저 결과적 내용 말씀드릴게요. 신탁 이 글자 있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가서요. 그 원인은 곧 설명해 줄게요.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 자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로서 유탁자가, 자 여기서 유탁자 말 나오죠. 유탁자 이 말 나오는데 여기 유탁자에 대한 내용을 민법서 배웠던 내용과 상기해 봅시다. 같이 연결해 봅시다. 민법에서 어떤 말을 배웠냐면 신탁자라는 말을 배웠을 거예요. 실소유권자는 누구? 신탁자가 됩니다. 이 신탁자가 곧 세법에서는 유탁자가 해요. 여기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유탁자가 실질적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소유권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안 넘어갔죠. 실소유권자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넘어가지 않았어요. 안 했다. 이게 바로 뭐냐? 신탁입니다. 그럼 이제 문장에서요. 신탁 글자 있으면 그 글자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탁자가 실질적 지배 이 말이 있으면요. 이단을 보자마자 그 말은 양도가 아니다. 이런 일로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이제 신탁 수익권의 양도 여기에서 볼 때 신탁 글자가 있어요.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글자가 수익권의 양도예요. 여기 수익권, 이 수익권에 대한 내용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 현금 받는 거죠. 자, 현금은 원래 누가 받을까요? 실소유자가 받는 거잖아요. 실소유자가 받는 건데 그 실소유자가 현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넘겼어요. 그럼 넘겼다는 것은요, 실소유권을 넘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거, 여기 뒤에 있는 글자들 다 맞게 적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보지 말고 신탁 수익권의 양도, 수익권 양도 이 글자가 신탁에 붙어 있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끝말은 양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내용을 아시라고 거기에서 짭시 한 장에다가 적어놨어요. 아까 했던 안면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장에 신탁 단어 넣었으면 양도가 아니다. 유탁자가 실질적 지배 이 말 넣었어도 양도가 아니다. 하나 조심하실 점으로서 신탁 나오면서 수익권 양도 이 글자가 붙어 있으면 그 말은 양도 이런 일로서 구별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에 대한 내용이었고요.